네, 오늘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예요. 이 영화는 하나뿐인 아들 도준이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도준의 엄마 마더가 아들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장면 먼저 관람해 볼까요? 마더의 약재상 앞 길가에 놀던 도준은 자동차 사고를 당할 뻔하고요. 복수에 나선 도준과 진태는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뺑소니 범들을 폭행한 일로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요. 어차피 그 점잖으신 교수님들께서 땡선이다 뭐다 이런 거 영 안 좋잖아요. 내 차 백미러를 뽀개버렸어요. 주차장에서. 진짜 넌 그거 왜 뿌겠어 쓸데없이. 왜 그렇지? 예,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고 부셨니? 이 바보 새끼야. 바보? 바보라는 말에 바로 스위치가 탁 아주 켜지네. 영화의 시작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바로 도준과 진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태를 봤을 때 친구를 정말 어지간히 위하는 사람인가 보다. 도준이 사고를 당할 뻔하자마자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게 진태잖아요. 근데 사이드미러를 부순 게 문제가 되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도준한테 덮어 씌웠어요. 그렇죠. 정작 자기가 부숴놓고 갑자기 도준한테 덮어 씌우니까 또 도준은 내가 왜 그랬지? 넌 그거 왜 뿌겠어 쓸데없이. 왜 그렇지? 보면 영화 전체에서 도준과 거의 유일하게 어울리는 사람이 진태인 동시에 저렇게 또 때로는 도준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두 사람이 친구인 건지 이거는 좀 진태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미제로 남는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도대체 왜 도준에게 덮어 씌운 건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모셨습니다. 진태 씨 들어와 주세요. 넌 그거 왜 뿌겠어 쓸데없이. 아, 이 새끼는 왜 이걸 굳이 뿌겨가지고 쓸데없이.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왜 재능 낭비를 하세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더에서 진태역을 맡은 진구입니다. 마더가 개봉한 게 지금 2009년이니까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4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아마 진태는 그 동네에 흔치 않은 고급 브랜드의 승용차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금이나 뭔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 차를 추적을 했던 것 같고, 복수라는 거는 이제 뭐 명분이겠죠. 도준한테 미안한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도준이는 아마 진태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을 텐데, 그쵸? 비슷했을 것 같아요. 도준이도?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진태와 도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도준이가 그 사이드미러 부순 게 자기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냥 수긍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무시는 무시대로 당하고 내 편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센 척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태 너 나쁜 애지만 나도 어느 정도 너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친구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느낌을 또 받았어요. 도준과 진태가 경찰서에 다녀온 날 밤 동네 주점에서 진태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던 도준은 진태와 연락이 닿지 않자 홀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동네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요. 지난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신이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어서. 야, 얘 이름이 뭐라고? 아정이? 문아정이고요. 서린여고 2학년 4반.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다, 현장이. 그죠? 얼마나 짰냐? 둔기죠, 둔기. 두격을 골절에다가 바다출혈.
둔기로 두개골이 골절돼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실제 이제 살인 사건에서 둔기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보면 내가 상대방을 꼭 죽여야겠다. 이런 고의가 있을 때는 굉장히 여러 번 내리쳐서 그러니까 상대가 확실히 이제 사망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현장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현장은 형사가 피해자 얼굴을 보는 장면을 보면 깨끗하거든요. 크게 뭐 외상이 없이. 그래서 이거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러한 살인의 고의를 가진 어떤 범행이라기보다는 좀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둔기로 쳤는데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른 그런 현장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범인에 대한 힌트. 힌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힌트? 범인에 대한 힌트가 저걸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무비 프로파일링 토크쇼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 보존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게 상당히 보존이 잘 돼 있다, 현장이. 그죠? 볼만하지 않냐? 저 현장을 보면 아무래도 초범에 의한 현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범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잡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법적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더 그 현장에서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그런 시도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철저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시신 그 발견된 위치도 네. 이상한데 너무 잘 보이는 옥상에 그냥 눕혀놓은 것도 아니고 난간에 걸쳐놨어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저 현장에서 가장 공포심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신의 위치와 자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현장은 스테이징이 된 현장, 조작이 된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저렇게 쓰러진 채로 사망했다기보다는 다르게 공격받아서 쓰러진 피해자를 지금 옥상 난간에 걸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바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시신을 전시해놨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바로 띌 수 있게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저렇게 시신을 전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과시욕이에요.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죄책감 이런 건 전혀 없는 그런 범죄자들이 사실 저런 행동을 하거든요. 과시욕.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사건 현장에서 드러나는 범인의 특성 중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범의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살인이 익숙한 범인의 과시를 위한 범행이냐 이건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죄 현장의 모순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초범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는데 이제 과시를 위해서 시신을 저렇게 전시해 놓는 여유를 갖고 있다. 사실 이거는 함께 가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신을 저렇게 전시한 이유가 꼭 과시욕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둔기죠, 둔기. 두개골 골절에다가 과다출혈. 자, 그런데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도준이었습니다. 시신 근처에서 도준의 이름이 적힌 골프공이 발견됐고 사건 당일 밤 도준이 피해자의 뒤를 졸졸 쫓아갔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온 건데요. 마더는 아들이 범인일 리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도준은 수감되고 마더는 어딘가로 향합니다. 저 여자가 여기를 왜 왔어? 미쳤어요 지금? 저기요, 크게 봐서 한 동네 사람으로서 저도 명복을 빌러 왔어요. 네 아들 대신?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옷 색깔이 저 마더만 지금 맞아요. 붉은색으로. 우리 가족이 살려는 그 얘기야. 내 아들 미워만 미워하면 안 돼. 왜 미워해? 왜? 너만 했다가 진짜로 말하라. 저
장면이 더욱 충격적인 건 아까 우리 중구 배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더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좀 예를 갖출 거면 좀 뭐 어떻게 무채색이라도 입으시지. 그렇죠. 저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입으셨을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 장면 중에 그 스칼렛이 애슐리랑 부적절한 모습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들킨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파티가 있었는데 스칼렛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거기 새빨간 옷을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히려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 나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아들은 범인이 아니다. 당당하다는 걸 오히려 강조하기 위해서 눈에 확 띄게. 와, 그러니까 결백을 주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일부러 옷을. 그렇죠. 더더욱 잘못한 게 없다. 저도 저 장면 찍을 때 현장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네. 감독님이 마더가 굉장히 도드라져야 되기 때문에 굳이 빨간색 옷을 입히셨고 그리고 사건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마더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옷의 색깔들이 점점 채도가 낮아지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마더가 따귀를 맞는 저 장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마더의 따귀를 때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제 배우가 시원하게 날리는데 자세히 보면 이분이 임신을 하셨어요. 그래요? 임산부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만삭의 임산부예요. 이건 어떤 의도의 연출인지 혹시? 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임산부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임산부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모성을 굉장히 거부하는 그 전부터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드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이 뱃속에 아이까지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흡연을 하다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를 보니까 우라가 치밀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나 닭살 돋았어요. 나 닭살 돋았어요. 지금 제작진 난리 났습니다. 나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왜 하필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임산부가 따귀를 때리는 설정을 했을까? 이거는 술, 담배 임산부가 한다? 이거는 자기뿐만이 아니고 함께 생각해야 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지금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봐도 화장터에 와서 저렇게 자기 아들 결백을 주장하는 저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랑 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화장터에서 마더가 하는 대사만 봐도 이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는데 내 아들 미워하지 말만 계속해요. 맞아. 내 아들 위험하면 안 돼. 왜 미워해 왜?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그냥 아니야, 내 아들은 아니야라고 해도 될 텐데. 저렇게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민 반응이 저 정도면 혹시 마더의 마음 속에 자기가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렇게 상식이 없는 행동도 한 거 아닐까? 사실은 도준이라는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또 아이를 감싸고 이렇게 힘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나는 이렇게 참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아들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미워하지 말라는 저 반응이 역으로 더 크게 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과한 행동으로. 네. 하지만 도준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된 상황이죠. 진범을 밝혀내야 하는 마더는 평소 곱게 보지 않던 진태를 의심합니다. 여기는 진태의 집입니다. 잠시 부재 중이오니 음성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아, 이거 요때 시키네 요거 립스틱. 맞네. 이거 감식반 굳이 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립스틱 말라붙은 건데. 알았으니까 오지 말라고 해요. 처음에 이 진태 집의 외경이 딱 보였을 때 설마 진태가 했을까 싶었던 게 이 동네 자체도 좀 뭔가 쎄한 분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게 진태 집이었었죠. 집인가 했어요. 맞아요. 어쩌다가 진태는 저기 정착하게 됐죠. 이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진태가. 그러니까 외부인 같은데 정상적으로 홀로 온 사람 같지도 않고 뭔가 여기서 숨어 지낸다고 해야 되나? 좀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는 곳에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낚시꾼들한테 약간 낚시용품이나 미끼 같은 거를 파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희가 부당거래 때 영화 속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보면 그 공간 주인의 캐릭터가 보이는 법인데 그래서 제가 진태 방 안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저 군번줄 있고 사진 있고. 자, 이 짧은 찰나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죠? 저는 일단 만화책하고 네, 저렇게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맥주캔? 맥주캔. 한 종류의 맥주를 마시진 않네요. 그것만 보셨나요? 그리고 또 군복 입은 사진들? 그치, 사진이 있고 군번줄도 있었고. 자, 다시 한번 플레이해 주시죠. 스톱! 응? 스톱! 그치? 패치! 패치! 저거 보신 분 모르시죠? 저 지금 약간 비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오늘 또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진짜요? 진태도 모르는 진태 패치를 내가 발견했다. 와, 촬영을 할 때도 몰랐어요. 어머, 세상에. 어느 종류의 만화책이 있는지까지 다 꼼꼼하게 봤는데도 패치를 확인을 못했어. 와. 패치를 14년이 지나서 SBS에서 확인하셨군요. 네. 놀랍네요. 아, 근데 캐릭터 설정을 처음에 했을 때 본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게 경찰이 되고 싶었던 하지만 안 된 동네 건달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을 그냥 동경하는 거라 생각하고 사칭까지는 아니고. 네, 사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사칭. 마더가 진태를 범인으로 의심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첫 씬에서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사이드 미러를 부순 게 사실 진태였다라는 걸 도준이 기억해냈고 이를 마더에게 알리니까 마더는 바로 사건 당일 밤 도준이 진태를 만난다고 나갔던 것을 떠올리고는 진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데 이 마더의 추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 속에서 진태의 어떤 캐릭터를 보면 순간순간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맞아. 좀 치밀한 집요한 구석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진태가 범인이라면 저는 저 범죄 현장이 저 모양으로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시신을 감추고 여기서 살인이 발생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끔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마더가 진태가 범인이라고 의심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지금 자기 아들이 진범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진범이. 근데 마침 진태가 수상한 행동을 했고 도준이한테 누명을 덮어 씌운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진태가 범인이기를 바라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달려간 게 아닐까.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경찰서에서도 사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존재로 그려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힘들게 증거라고 이제 가져갔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이거 감식반 굳이 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립스틱 말라붙은 건데. 저 사실 너무 쓸쓸한 장면인데 그 마더가 정말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너무 고군분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게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홀로 집으로 돌아가고 도준을 떠올리며 방문을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준아. 술도 많이 먹었네. 그건 그렇고 겁나게 섭섭하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짜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태야, 내가 죽을 줄을 졌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 둘의 관계가 도대체 뭐지? 너무 이상했어. 이것뿐이 없다. 이거라도 일단. 알았어. 그 죽은 애 말이야, 문화정이. 사실 걔에 대해서 소문이 좀 있었어, 이날부터. 보통 살인, 그러면 금전, 치정, 원한 세 가지거든. 문화정 그 가난한 집 국비리가 금전이 뭐가 있겠어, 그지? 따라서 결국 이거는 치정 또는 원한 뭐 이거란 얘긴데. 그럼 일단 죽은 애 주변 조사부터 샅샅이 해야 맞는 거거든. 미안하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제일로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시체를 옥상에다 올려놨잖아. 빨래 널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저 뒷모습이 마더가 도준이를 본 건 줄 알았는데 쓱 돌렸을 때 진태 얼굴이 나와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저는 저 장면 봤을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은 배우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좀 움찔움찔해요. 저 장면이 너무 세요 저한테. 세다고 표현하시는 게 막말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특히 반말로. 반말. 태도. 진태 같아. 그게 비하인드가 있는 게 처음에 대사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였는데 안 산다. 감독님이 원하셨던 거는 둘이 약간 애인 관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어머.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 그래. 가까이서 술 냄새 맡으면서 술 마셨다고 술도 많이 잔소리하는 먹었네. 부분부터 해서 돈 달라는 것도 되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위자료로 한 500만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는 호칭이 너라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또 그 말을 제가 뱉고 나니까 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더 놀라운 건 진태의 행동도 행동이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는 마더의 리액션이거든요. 맞아요. 진태야, 내가 죽을 줄을 졌다. 그게 더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진태와 마더는 어떤 관계였을까? 뭐 애인 관계? 원래 보여지는 대로 아들의 친구? 뭐 여러 관계가 있겠는데 그때 후보 순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른 데서 난 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는 엄마랑 못 살고 어머. 사랑도 못 받은 아들인데 그 낚시터 같은 집도 엄마가 해준 걸 수도 있고 진태한테도 마음에 빚이 있는 거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너라는 말이라든지 돈을 받는 거라든지 진태의 마더이기도 한 거야. 세상에. 야, 근데 마더 입장에선 돈이 목적이든 뭐든 간에 진태만 마더의 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마더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곳이 진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진태에게 피해자의 얘기를 들은 마더는 사건 당일 밤에 관에 묻기 위해서 도준을 찾습니다. 바보야. 아니, 어쩌다 이랬냐. 너 누가 그 엄마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엄마 모른다. 엄마가 뭘 알겠니? 근데 연락 두들겨 맞으니까 생각이 나. 뭐가 생각났어? 엄마가 나 죽이려고 했던 거. 다섯 살 땐 맞지? 그때 나 죽이려고 바카스에 농약 타서 먹였잖아. 참나 참. 나쁜 일, 끔찍한 일, 석겨운하기 좋게 가슴에 꼭 맞힌 거 깨끗하게 풀어준 찜자리가 있어. 이번엔 침나서 죽이게? 엄마 가슴 미어진다. 앞으로 절대 오지 마, 엄마. 나도 안 만날 거야.
도준이 그거를 알고 기억하는지 정말 몰랐던 것 같아, 그치. 나도.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는 도준한테 지금 너무나 뿌리채 흔들린 모습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마더의 행동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는 게 도준에게 너무나 과잉보하고 그런 행동들 그 기저에 뭐 어린 시절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좀 숨겨져 있어서 도준이 뭐 잘못하거나 해도 혼을 못 내요. 저런 계속, 엄마. 그러니까 이 부채의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얘한테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나 무시하는 놈들 반드시 싫어하며. 그래. 무시하면. 작살난다. 그러니까 오죽 엄마가 강조를 했으면 정말 바보라는 말에 바로 그냥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역으로. 그렇죠. 지금 마더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무시당하고 아무 말 못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이제 도준한테만큼은 넌 참지 말라. 굉장히 좀 힘주어서 가르치지 않나. 자, 마더가 도준에게 가르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저주받은 관자놀이. 시종일관 계속 얘기 나오죠. 마더가 가르쳐준 지압법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하면 기억을 쑥쑥 잘 해낸다고 해요. 그럼 반면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자 나쁜 기억을 잊게 해주는 침을 놔주겠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인지 한의사 선생님께 의뢰를 드려봤거든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참맞자 나쁜 일, 끔찍한 일, 석교나기 좋게 가슴에 꽁 맺힌 거 깨끗하게 풀어준 찜자리가 있어. 실제로 나쁜 기억을 잊게 하는 그런 혈자리가 있는 아,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단호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혈자리고 있으면 저도 알고 싶어요. 나만 아는 찜자리야. 이렇게 오금쟁이로 5치, 거기서 3치. 그러니까 오금이라는 게 사실은 무릎 뒤에 있는 요 횡문, 여기를 오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치는 보통은 3cm예요. 마더가 침을 놓는 자리는 사실은 혈자리로는 없어요. 근데 여기가 심장에서 내려와서 하체로 가는 가장 큰 동맥이 이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한의사들도 그 위쪽 부분은 신부자침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금하라고 의서에 나와 있어요. 이번엔 침나서 죽이게? 앞으로 절대 오지 마, 엄마. 나도 안 만날 거야. 도준이 다 알고 있네. 체주 같은 건가? 이게 일명 저주받은 관자놀이? 관자놀이라고요. 이것만 하면 기억이 쑥쑥 잘 난다고요. 그 혈자리는 실제로 있는 혈자리입니다. 엄지로 지금 누르고 있는 자리가 태양혈이고요. 이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두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보통은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10점 만점인 거고요. 주변을 계속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이 침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머리 아프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머리가 조금 맑아지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이런 의미에서 그 관자놀이 효과를 영화에서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났다. 본인 아들을 치료할 목적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약업사에 취직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약재로 아이를 먹이고도 싶었을 거고 어떻게 나 이 그러다 생각 보니 못했어. 침도 접하게 되었을 거고 그 사진관 여자분에게 침을 놔주면서 돈을 빌려달라 하는 그 장면하고 또 형사에게 예전에 내가 너에게 장례삼을 준 적 있잖아. 그러니 이 아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 하는 장면을 보면 인간관계를 넓히고 본인이 요구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침수를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약간 부족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아들과 본인이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그런 진한 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위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뭔가 막 감동적인데요. 저기 직업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니까. 아, 근데 되게 타당한 분석 같아요. 그 도준이를 고쳐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배우지 않았을까. 맞아요. 마더는 진태의 도움을 받아 아정의 주변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아? 아저씨도 아정의 애인. 역시 쌀떡이야. 쌀떡? 쌀떡 소녀 모르시나? 쌀 받고 쓴다. 그지? 쌀떡 소녀. 걔가 다 지어놨거든. 자기랑 잔 남자를. 분명히 거기 사진 찍힌 놈들 중에 한 놈일 거야. 아정이 죽인 새끼. 그리고 중요한 물건 하나를 손에 넣게 되는데요. 바로 아정의 핸드폰입니다. 네. 자신과 성매매를 했던 남자들의 사진을 모두 남겨놨던 건데요. 그중 아정을 살해한 진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마더는 이 문제 핸드폰을 들고 도준을 만나러 갑니다. 자세히 봐봐. 아니 그게 아니고 머리가 새하얘. 할아버지. 계세요? 한의학 봉사단체에서 나왔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얼마 전에 못복을 확 봐가지고 왜 얼마 전에 동네에 난리함 났었잖아. 살인 사건. 내가 그날 밤에 하필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죽은 기집애가 오더라고. 그리고 바로 그 뒤로 어떤 그 이상한 놈이 따라오더라고. 걔가 돌멩이 휙 던지고 이상한 것도 막 하고.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윤도준 걔가 범인이 아니라고. 코풀려난다는 소문도 있어요. 수사도 전부 다 다시 한다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신고를 해야지. 잘 써봐.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 저 오늘 교수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직도 이 사건 진범이 도준이다 아니다 이거 팬분들이 의견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이제 저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저는 도준. 도준이? 도준. 100%? 근데 만약에 저 고물상의 할아버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 수도 있고. 그 현장에 본인이 있었던 걸 고물상 할아버지가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고물상 할아버지가 범인은 아닐까? 충분히 이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도준이가 범인으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진범한테 제일 유리한 전략은 그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도준이 잡혀있는 채로 놔두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저기서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왜 얼마 전에 동네에 난리함 났었잖아. 살인 사건. 그리고 마더는 고물상이 누군지 알고 찾아온 거잖아요. 목적이 있어서. 근데 고물상 할아버지는 신봉사를 하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경위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얼마 전에 못복을 확 봐가지고 목격자로서도 봤을 때 할아버지의 진술 내용을 봐도 도준의 행동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올라가서 그 행동을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래도 정말 그날 밤에 자기가 본 거를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건 현장에서 풀리지 않았던 점이 아까 하나 있었잖아요. 네. 우발적으로 초범에 의한 현장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시신을 전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은 과시욕이에요. 도준이가 범인이라면 시신을 전시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도준이가 범인이라면 그게 뭔가 과시욕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이게 저게 우발적인 살인일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피해자가 즉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 영화 장면 중에 막 휴대폰을 걸려고 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장면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도준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빨리 피해자를 좀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피해자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피해자한테 도움을 빨리 줄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일부러 눈에 띄게 하려고? 보라고. 빨리 얘를 좀 도와주라고. 고물상을 살해하고 전부 불태운 뒤 하염없이 갈대밭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 모습이 영화의 오프닝 씬과 겹쳐 보이기도 했어요. 그 춤을 추면서 왜 춤을 자기가 춰야 되는지 그러니까. 근데 관객도 보면은 춤을 왜 출까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맞아. 내가 뭘 느껴야 될지 모르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그 봉준호 감독님이 마더의 어떤 다른 면? 모성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게 이기적인 거, 셀피시가 있고 셀프풀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고려하지만 다른 사람만큼이나 나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 이게 셀프풀인데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너무 힘들고 울고 싶고 미칠 것 같은데 그건 꼭 누르고 그냥 흘려보내듯이 춤을 추는 모습 갈대밭에서 아 이걸 보면서 아 저렇게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유독 아들에 대해서만큼 그러니까 도준에 대해서만은 너무나 맹목적인 희생을 하는 게 아름다운 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장면이더라고요. 지선의 시선이 남아있는데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마더에서 놓친 씬이 있을까 궁금해요. 그게 이제 마더가 왜 엔딩 크레딧에까지 이름이 없을까를 저희가 처음에 좀 생각해보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하대당하고 정말 마더 혼자 이 세상과 싸우는 외로운 투쟁을 하는 모습이 사실은 개인으로서 힘없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마더는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죠. 자, 오늘의 지선 시네마인드 상영작 마더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상영작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얘들아, 간식거리 있다. 지선 시네마인드에서 다루는 첫 천만 영화 부산어. 송잘알 좀비 박사 마지막에 이제 도움 주신 분이 나옵니다. 아버지 신의 부산행에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다시 봐야 하는가? 감염에 대한 공포, 용석이 열차안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세계심리학. 이 새끼 감염됐어! 저 새끼 감염됐어! 변성경 처음에 이렇게 반말로 시작해도 점점 지시하고 명령하고 근데 이미 장악된 분위기를 깨는데 3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해볼까요 그러면? 당신이 뭔데? 그다음에 뭐죠?